네, 안녕하십니까. 현재 시간은 2026년 3월 21일 토요일 오전 8시 43분이네요. 자, 이번에 읽어볼 더 디펜더 기사는 2023년 11월 9일 날 나온 뉴스인데요. 자, 아스트라제네카 얘네들이 만든 코로나 백신 때문에 그 영국에서 80건 이상의 소송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그래서 이 80건이 이 백신 때문에 사망하고 중상을 초래했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죠. 이 아스트라제네카 얘네들이 만든 백신은 DNA 백신이에요. DNA 백신. 그 모더나 파이자가 만든 백신은 mRNA 백신이고, 이 아스트라제네카가 만든 거는 DNA 백신이에요. DNA 백신. 자, 그중 한 사건은 2021년 4월 백신으로 인한 혈전으로 영구적인 뇌손상을 입은 두 아이의 아버지 제이미 스컷이 영국 고등법원에 제기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혈전이 왜 되냐면은 거기 왜 스파이크 단백질 있잖아요. 걔가 혈전을 유발하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영구적인 뇌 손상을 입었네요. 그래서 스파이크 단백질이 그럼 뇌를 뚫고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그 BBB를 뚫고 뇌로 들어갔다는 얘기죠. 자, 우리나라에도 피해자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영국에서 80건 이상의 소송이 아스트라제네카 코비드 백신이 사망과 중상을 초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영국 법원 시스템을 통해 진행 중인 2건이 소송이 아스트라제네카를 상대로 제기된 집단 소송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 이 소송은 제약사의 코비드-19 백신으로 인해 자신 또는 가족이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80명 이상의 사람들이 제기했다. 마이클 네브라다키스 박사 지음 2023년 11월 9일 9339페이지 및 인쇄 10댓글 영국 법원 시스템을 통해 진행 중인 2건이 소송이 아스트라제네카를 상대로 제기된 집단 소송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 이 소송은 제약사의 코비드-19 백신으로 인해 자신 또는 가족이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80명 이상의 사람들이 제기했다. 이 두 소송은 더 큰 집단 소송의 시험 사건으로 심리되고 있습니다. 그중 한 사건은 2021년 4월 백신으로 인한 혈전으로 영구적인 뇌 손상을 입은 두 아이의 아버지 제이미 스콧이 영국 고등법원에 제기한 사건입니다. 수요일 스콧 사건에 대해 보도한 텔레그래프는 옥스퍼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결함 있는 제품으로 낙인 찍혔으며, 이 사건은 그 효능에 대한 주장이 지나치게 과장되었다는 점을 시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두 번째 시험 사건은 35세 알파 테일러의 미망인이 제기했으며, 테일러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사망했다. 로이터는 공개된 법원 기록에 따르면 이는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부작용으로 인해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제기된 첫 소송이라고 보도했다.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이 시험 사례들은 아스트라제네카 코비드-19 백신 접종 이후 전문가들이 확인한 백신 유발 면역혈소 판감소증 및 혈전증, 바이트이라는 새로운 질환에 대해 최대 80건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다. 알렉스 미첼은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소식을 환영했다. 그는 2021년 3월 20일에 아스트라제네카 코비드-19 백신을 처음이자 유일한 접종을 받았습니다. 그는 몇 주 후인 4월 4일 자택에서 쓰러졌다. 현재 그는 절단 장애인이며 바이트를 앓고 있다. 영국 집단 소송 중 한 명으로서 이런 날이 드디어 시작되기를 기다린 지 거의 3년이 지났다고 말할 수 있다. 고 그는 디펜더에 말했다. 2021년 4월 4일 쓰러졌을 때 생존 희망이 전혀 없었고 생존이 예상되지 않은 7시간 반 동안 수술을 받았을 때였다. 고 미첼은 디펜더에 말했다. 그 후 일주일간 격리 생활을 하다가 2021년 4월 11일 무릎 위에서 절단 수술을 받았다. VT로 인한 뇌 손상과 시력 문제 등 여러 증상이 있다. 80명의 청구인들은 함께 바이트 소송 그룹을 결성하고 크라우드 펀딩 캠페인을 시작했으며 아스트라제네카는 자사 백신이 치명적인 부상과 손실을 초래한 상황을 계속 무시할 수 없다. 우리의 법적 소책은 아스트라제네카의 책임 하는 것과 정부가 운영하는 백신 피해 보상 제도에 따른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텔레그래프는 보도했다. 이 제도는 청구당 12만 파운드, 약 14만 7천 달러로 제한된다. 이 제도에 따른 지급이 법원을 통한 개인 상해 청구를 배제하지 않는다. 소비자 보호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는 사람들은 백신이 대중이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안전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한다. 이트와 함께하는 삶은 현재 혈액 안정만 유지할 수 있고 PF4, 항혈소판 인자사, 항체를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삶입니다. 라고 59세인 미첼은 말했다. 내 일상은 치유할 수 있는 것을 치유하고 내 감정을 다루는 것이다. 정신건강은 큰 문제이고 안타깝게도 PTSD가 생긴 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텔레그래프는 영국 의약품 및 의료제품 규제청, 메더선즈 앤드 헬스케어 프라덕츠 레귤러토리 에이전시 수치를 인용해 최소 81명의 영국 사망자가 혈소판 수치가 낮은 사람들의 혈전을 유발한 부작용과 연관된 것으로 의심된다고 보도했습니다. 같은 데이터에 따르면 이 질환을 앓은 사람 중 거의 5명 중 1명이 사망했습니다. 3월 6일 기준 영국의 백신 피해 보상 제도는 4,017건이 코비드-19 백신 부상 청구를 접수했으며 이 중 622건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관련된 것이었다고 뱀제이가 인용한 자료가 전했다. 조엘 월스코그 박사는 위스콘신 정형외과 의사로 모더나 코비드-19 백신으로 인한 부상으로 더 이상 진료를 하지 않습니다. 현재 그는 백신 부상 피해자를 대표하는 비영리 옹호 단체 레이트 19의 공동 의장입니다. 의장입니다. 월스코그는 디펜더와의 인터뷰에서 아스트라제네카 소송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저는 코비드-19 백신으로 인해 심각하고 영구적인 부상을 입은 원고들에게 공감합니다. 저는 일부 국가에서 이러한 소송이 백신 부상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선출직 공직자들에게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압력으로 이어질 것이라 신중하게 낙관합니다. 레이트 19의 또 다른 공동 창립자인 브라이언 드레스는 임상시험 중 접종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부상을 입었으며 이 사례들은 백신 해약 관리가 인간에게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조명하는 중요한 단계라고 말했다. 심장 전문의인 피터 맥컬러 박사는 코비드-19 백신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해왔습니다. 그는 디펜더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아스트라제네카, 옥스퍼드와 젠슨, 존슨앤드존슨 백신은 동일한 생물방위 계약업체인 에머전트 바이오솔루션즈에서 제조합니다. 이 두 백신 모두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SARS-CoV-2 스파이크 단백질을 인체에 전달하는 아데노바이러스 DNA 백신입니다.
스파이크 단백질의 양과 지속 기간에 대한 통제는 없습니다. 비치명적 및 치명적 중증 부작용을 포함한 부작용 프로필은 아데노바이러스 DNA 및 mRNA 코비드-19 백신과 유사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영구적이고 쇠약해지는 뇌 손상. 로이터가 8월에 보도한 제이미 스콧은 파이트 진단을 받은 후 8월 21일 아스트라제네카를 상대로 제품 책임 소송을 제기했다.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당시 44세였던 스콧은 백신 접종 후 거의 죽을 뻔했다고 한다. 그는 뇌에 치명적인 출혈을 겪었고 의사들은 아내 케이트에게 3번이나 전화를 걸어 병원에 와서 작별 인사를 하라고 말했다. 백신 접종 전 제이미는 두 아들의 직접적인 아버지였고 아내 케이트의 훌륭한 남편이며 가족을 위해 좋은 임금을 받는 고기능 IT 전문가였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코비드-19 백신을 맞은 지 며칠 만에 여러 혈전이 생겨 영구적이고 쇠약해지는 뇌 손상을 입었으며 이 단체는 아스트라제네카 코비드-19 백신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백신이 안전하고 효과적이라고 들었지만 제이미에게 일어난 일은 인생을 바꿀 정도였고 그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그 원인을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아스트라제네카는 법적 대응에서 스콧 씨의 부상을 입혔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텔레그래프는 보도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위험한 기술을 사용했다고 주장된다. 영국 고등법원에 제출된 두 번째 시험 사건은 2021년 4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사망한 알파 테일러의 사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2021년 9월 검시에서 그녀는 파이트로 인한 혈전과 뇌출혈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리사 쇼는 BBC 라디오 기자이자 아내, 그리고 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2021년 4월 아스트라제네카 코비드-19 백신을 맞았고 곧이어 뇌에 혈전이 생겨 사망했다고 말했다. 사망 진단서에는 백신 접종으로 인한 합병증이 사망 원인임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녀의 남편 가레스 이브는 파이트 소송 그룹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제 아들 잭, 8세, 과 저는 매일 리사를 잃은 슬픔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집은 이제 조용한 곳이에요. 날들은 예전처럼 빛나지 않는다. 슬픔은 모든 것에 긴 그림자를 들이옵니다. 우리 삶에 남은 공백은 엄청납니다. 배우자를 잃으면 인생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제인 리글리는 2021년 3월 30일 뇌정맥동 혈전증 진단을 받았으며 여러 혈전을 제거하기 위한 응급수술을 받았습니다. 임상의들은 이 혈전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인한 브이트로 돌렸습니다. 벤 홀로보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을 때 37세로 건강했으나 17일 후 병원에서 홀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홀로본의 사망진단서에는 사망 원인이 바이틈이 확인되었다. 2살 아들의 아버지인 다니엘 해리스는 이전에 건강하고 건강한 청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3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조사에 따르면 버이티 소송 그룹은 그의 사망 원인은 운해출혈 뇌졸중 및 코비드-19 백신에 대한 부작용인 혈소 판감소증을 동반한 백신 관련 혈전증이라고 밝혔다. 32세의 스티븐 나이트 박사는 영국 그레이트 오몬드 스트리트 병원의 수석 임상 심리학자였으며 자신의 개인 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BBC에 따르면 두 아들의 아버지였던 나이트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지 10일 만인 2021년 1월에 사망했다. 여기 지금 이 기사 보면은 그 스티븐 라이트 박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병원의 수석 임상 심리학자였다네요. 그리고 자신의 개인 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었다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지금 백신을 맞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10일 만에 2021년 1월 달에 사망을 했다 그러네요. 와,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이 아스트라제네카?